안녕하세요. 랜덤 지식 큐레이터 렌즈큐입니다. 오늘도 두서없지만 11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해외로 나가실 때 캐리어의 무게가 초과돼서 요금이 발생한 적 있으신가요? 2012년 한 남자는 캐리어 추가 요금을 내기 싫어서 60벌의 셔츠와 청바지 9개를 입고 중국부터 아프리카까지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무려 11시간 반 동안 말이죠. 따라하다간 항공사 측에서 탑승을 저지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내식이 훌륭한 항공사는 정말 대단한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높은 고도와 낮은 압력 상태에서 우리의 미각은 30% 정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또 실내가 건조한 경우에도 인간의 후각 능력과 미각 능력이 저하되어 음식을 제대로 음미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약 시속 88km를 넘어가면 노래가 나오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한가요? 서울 외곽순환도로 판교 기점 부근에 이미 동요가 나오는 고속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카지노는 의도적으로 방문자의 방향 감각을 방해하기 위해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함이죠. 쇼핑몰도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쇼핑몰을 복잡하게 지으면 돌아다니는 동안 계획에 없던 물건들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그루엔 트랜스퍼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건축가 빅토르 그루엔의 이름을 딴 단어입니다. 그루엔은 사우스데일 몰이라는 1956년 당시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쇼핑몰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의 확장과 자동차의 확산을 억제할 목적으로 쇼핑몰을 지었지만 쇼핑몰 때문에 교회로의 이전이 많아졌고 쇼핑몰을 방문하는 차도 급증하여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참고로 쇼핑몰의 몰은 산책에 좋은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가재는 머리 양쪽에 방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변을 보며 의사소통합니다. 참고로 눈 아래 소변 분비구가 있어서 서로 얼굴에 오줌을 싸면서 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재는 소변 냄새로 포식자의 공격을 피하기도 합니다. 한번 싸운 적이 있는 수컷 바닷가재들은 오줌을 분출하여 예전에 누가 싸움에서 이겼었는지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줌빨이 확실히 중요하긴 하네요. 토끼는 먹은 것을 토해내지 못합니다. 토끼의 소화 시스템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물질들로 인해 위가 막히면 수술을 해서 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폐가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장시간 뛰어다니지 못합니다. 귀엽다고 계속 쫓아가다간 토끼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경찰견이 아니라 경찰 거위를 쓰는 경찰서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조라고 해야겠죠? 농촌 지역에 있는 10개 이상의 경찰서에서 거위를 보초로 쓴다고 하는데요. 뛰어난 시력도 있고 공격성도 꽤 있어서 나름 유용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위가 내는 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경보기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거위가 절도 사건이 일어날 뻔한 것을 막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솜사탕을 개발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치과의사입니다. 윌리엄 모리슨이라는 치과의사는 왈튼과 함께 솜사탕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요정의 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네요. 어찌됐든 아이들이 치과를 방문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시 치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군요. 영국의 한 정보국은 한때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의 사이트를 해킹하여 폭탄에 관한 지시사항을 컵케이크 레시피로 바꿔놓은 적이 있습니다. 컵케이크도 예전에 요정의 케이크로 불린 적이 있습니다. 디즈니월드의 러블리한 커플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 뒤에는 더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미키마우스의 목소리를 맡았던 성우들은 총 4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세 번째로 미키마우스의 목소리를 담당했던 웨인 올와이는 미니마우스의 목소리를 맡았던 루시 테일러와 실제로 결혼해 꼴이 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로맨틱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 디즈니 회장 로이 에드워드 디즈니는 미키마우스가 웨인에게 심장과 영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2008년 마우스 부부는 디즈니 레전드의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님들 혹시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흔치 않겠지만 인터넷에서 고양이가 죽은 동물을 물고 온 사진들을 꽤 보셨을 겁니다. 야생에서 어미 고양이는 새끼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때 죽거나 상처 입은 먹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성화 수술을 마친 암컷 집고양이는 사냥의 지혜를 물려줄 어린 새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냥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간혹 죽은 동물을 물어와서 현관 앞에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광경을 발견하면 가르칠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면 놀라지 마시고 내 고양이가 정말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 및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신 분들을 위해 열심히 또 준비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